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가장 위협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친일 토착 외구 세력 문제입니다. 네, 일제를 긍정하고 미화하는 행위자들 그 심각성, 제가 중국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궁지에 몰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익에 저해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틀 전인 지금으로부터 9월 19일하고 21일 사이에 중국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에 있어서 시진핑 지석의 방한은 우리 외교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10월 국경절에 김정은이 방중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에 갔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은 10월 국경전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방중할 것이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연내 우리 한국을 방한하는 것이 무산될 거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우수근의 한중일 TV라는 유튜브 9월 19일하고 20일에 올려놨으니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능하시면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중국 당국자, 특히 중국 관변 학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은 정말 대국답지 않다. 당장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너희들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가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는가.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일본에 대한 피해자이고,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중국도 절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것은 은유적으로 미국이 너희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고 하는 것, 그것을 빗댄 것이긴 하지만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을 빗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러면은 그 일본에 대해서 왜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일제 침략에 대한 공동 역사 부정에 대해서 공동 협력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표리부동한가 했더니, 평상시 같으면 이런 정도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지구멍을 찾듯이 쭈뼛쭈뼛 해졌는데, 이번에는 관변학자 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잠깐만, 우 교수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우 교수 정말 한국이 일제 침략이 침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은 위안부 정말 강제 연행했다라는 천인 공노할 만인 공노할 나쁜 일이라는 것, 한국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은가? 얼마 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두꺼운 책을 써갖고 한국사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류석춘이라는 연세대, 한국에서는 나쁘지 않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 교수조차도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 일제 만행 침략은 없었다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의 서슬퍼런 반일 정서에 의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있게 하고 나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그것이 일제 만행에 맞고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국민도 학자들 지식인들도 중국 인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지식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지식인들이 비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만행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한국과 함께 어떻게 일본 규탄에 나설 수 있는가. 너희들 문제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요, 솔직히 의회의 공격에 역공을 당했죠. 할 말을 좀 잃었습니다. 극소수 있다, 한국 사회도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사회주의 독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 못한다고 네가 또 얘기하려고 하는가 본데,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식으로 정말 점점 더 감정 싸움에 들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현명하게 중국 당국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는가 하면서 말렸는데요. 와, 정말 저 열받쳤습니다. 그런 제 러시아인 친구 또 생각나죠. 때문에. 예? 냉정하게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그들하고 어떻게 설전을 했는지도 9월 21일 돌아오자마자 밤에 우수근 한중일 TV에 유튜브로 남겼으니까 중복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세히 그걸 참고하면 되고요.
그 이후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학문의 자유,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다라는,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토대로 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궤변을 내뿜는 것은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보호돼서도 안 되고 보호받아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규탄받고 처단받아야 된다라는,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 상당히 향유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으면서 그 궤변, 자기만의 사리사욕과 궤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고루하고 낡은 생각일지 모릅니다만 저는 22년 동안 해외에 살면서 제가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관계없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이 얼마나 굳건하고 당당하느냐에 따라서 밖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위상도 그만큼 영향받는다는 것을 너무도 많이 느꼈습니다.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 덕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그렇게 해주는 그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한 후유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 이런 기형적이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프랑스와, 적어도 프랑스와 중국은 이와 같은 후유증을 청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프랑스는 잘 알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 6,763명을 처형시켰죠. 과감하게. 그리고 무려 26,529명, 그 이외에도 더 색출해갖고 이렇게 처벌을 했으니까 더 많아졌겠지만 지금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나치 부역자들을 징역을 시키고 처벌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전문가라는, 학자라는, 작가라는 소위 그 지식이라는 걸 갖다가 자기들의 사리사욕이라든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미화시키고 긍정하는 그런 더 파렴치한 인간들을 가중처벌했거든요. 그래서 드골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혹시 나중에 다시 또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참한 부역자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중국은요, 지금 중국의 국익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공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중국도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처형을 해왔고 지금도 색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찡르라는 친일 토착 외국분자 8명을 잡아서 처벌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뜻 있는 분들 나서 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우길기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제가 또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뜻 있는 분들, 이제라도 이 친일 토착 외구 세력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국민청원이라도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놈들이 발본하지 않도록, 바로 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저는 22년 동안 해외에 살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 4,500여 년 역사가 있었더라면 대한민국 시기가, 지금 이 대한민국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보다는 우리가 좀 약한 것이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침략을 당했죠. 그런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통일된 왕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부터 침략당했고 식민지배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대 강하다는 미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국익을 주장하면서 이 동북아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보다 군사, 정치적인 측면에서 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강한 놈들 사이에서 가장 약체가 남북으로 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조차 여야로 나눠 있고 좌파 우파로 나눠 있고 아직도 여는 여 안에서도 각종 분파로 싸우고 야는 야 안에서 각종 분파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열, 여태까지 이 분열 때문에 우리 민족이 힘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겪었는데 지금은 더 가장 강하게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속담에 있는 것 한마디 비아냥거리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 속담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인 각각 3명이 모이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비아냥거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3명이 모이면요. 조금 얘기하다가 서로 나 너 소송 걸 거야. I will show you. 법원에서 만나자. 난 너한테 소송 걸 것이다 라고 소송 건다는 얘기하죠. 중국인들은 서로 얘기하다가 장사 얘기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돈 벌어보자라는. 중국인들이 특징을 잘 나타냈죠. 그러면 국제사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특징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인 셋이 모이면은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서로 분열된다라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까? 토착 외교 어떻게든지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은 못하게끔 입법화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빨리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월 28일 토요일 날 그 오마이스쿨에서 그 공개 그 오프라인 강좌를 합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뭐 이 중국에 갔다 온 비화라든가 그 외 다양한 이야기 감춰진 동북아의 진실해 갖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 혹은 러시아라든가를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 이 중국과 일본을 몇 개의 키워드만 딱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키워드만 알면 중국과 일본을 보다 적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중국과 일본을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할까 합니다. 28일 토요일 2시 오마이스쿨 스튜디오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